네, 방송 시작하면서 안내 드렸는데요. 검찰의 내부고발자 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언제나 해맑은 이문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이문정 검사입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가 해맑으십니다. 네. 예. 자, 지난 3월 초에 법무부의 검사 심층 적격 심사 대상에 올라서 심사 받으러 서울 올라오셨다가 심사 마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들르셨었는데 4개월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심층 적격 심사 대상자로 회부됐다는 통지를 받고 네. 그때부터 적격 심사위원회까지 한 석 달 가까이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네. 아시다시피 IQ 검사도 받고 바빴잖아요. IQ 그래서 검사도 받으셨죠. 많이 바빴기 때문에 이 밀린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검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사건 조작을 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하려고 책을 낸 게 있으니까 네네. 내부 고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네. 약간 독자들과의 만남을 대구 경북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 책을 놓고 생각보다 안 셌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많이 섭섭했죠. 예. 원래 더 세게 쓸 수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구속이나 뭐 우린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허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예. 뭐 그런 것도 약간 각오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렸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북콘서트에서는 살짝 조금 좀 더 자유롭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콘서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말씀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성윤 검사장 이 자리에 네.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현재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검찰 조직에 그거는 이제 정부 지금의 현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다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존폐 자체가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검찰 내부에서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눈이 멀게 되는 좋은 보직들이 있고, 약간 네. 출세해서 눈이 벗어나게 된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여기 계신 분들은 출세해서 벗어나게 되면 이성을 차리게 되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조직론자였던 분이 나 다음은 나 걱정 안 해도 어차피 우리 검찰 망할 것 같다라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생각보다 심각성을 아는 조직론자들이 꽤 있구나 싶어서 차라리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한철이다. 그러면 지금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도 한철이다. 막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요즘 이거 좀 보면서 이렇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세요. 전 부처에서 카르텔 수사하라고 수사 조사하라고 차관들을 그냥 직계 차관들을 막 보냈는데 이게 딱 뭔가 뭐 건폭 프레임 탁 씌우고 또 카르텔 딱 씌우고 그래서 범죄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이게 그 특수부 검사식 발상 아니야? 그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요. 네네. 검찰 카르텔만 있고 나머지 카르텔은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좋게 편하게 생각하지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앞으로 행보도 다 예상이 되는데 네. 예컨대 검찰청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검찰에서 처음에는 조직의 그러니까 공직 기강을 잡는다는 지역사회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다 쓸어버려요 수사로.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거든요. 그래요? 저희 앞에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이게 저희 선배들한테 제가 초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로 하거나 뭐 기강을 잡는다고 때려 잡으면 상대방들은 더 고개를 숙이게 되면서 겁을 먹게 되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생리인 것으로 우리는 수십 년을 보고 배운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렇게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네. 겁을 먹고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할 거다. 네. 그렇군요. 많이 더 한다고 해야죠. 많이 더 할 거다. 네,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됐다. 충성 경쟁은 계속 더 가열차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수사로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보여주는 거와 한편에 보면 최근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검사장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셨고, 그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여성
본부 공동본부장 하셨던 조희진 전 검사장 정북 법무공단 이사장으로 네. 갔어요. 네. 검찰 편향 정권이라는 이런 비판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려면 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네. 중앙지검의 간부들 그대로 데리고 대검을 그랬어요. 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데리고 있던 함께 일했던 사람 그대로 가서 대통령실로 데려가고 정부 맞습니다. 부처로 데려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그 회전문 인사라고 어느 정부에서 다 욕을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골목대장형이기 때문에 네네. 나한테 이렇게 충성 경쟁하는 그 골목 내 똘마니들 얼마나 데리고 오종종하게 일하시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야지 척하면 척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죠. 검사는 정의, 전문성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신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그게 권력이 음. 검찰권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 수사잖아요. 그렇죠. 무력이라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검찰한테 뭐 많은 사건들이 몰리면서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 성과 악 여기에 대한 판단권을 갖다 사실상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게 되면서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다라는 오만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신 사람들이 검사들 중에 많은데 그중에 정점이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나머지 뭐 지금 말 나오는 뭐 정치인 내지 검사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죠. 검사 출신이 뭐 그 내각에도 한 명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뭐 수보회의나 뭐 비서관 행정관 회의 할 때도 검사 출신이 너무 적어서 수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제때 못 물어본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직접 옷 벗고 온 사람만 검사 출신이라고 세이시더라고요.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하고 변호사를 거친 분들은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분류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인식이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는지 보여지 검찰 공화국이고 네. 검찰이 얼마나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일반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 작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작기 때문에 더 채우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여의도도 많이 채워질 거라고 사람들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 출신들 뭐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조직 내부에서도 좀 많이 소문이 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나가야 되죠. 지금 예, 지역 예. 올해 12월까지 계속 나가실 분이 있으실 것 12월 같지만 달. 까지 나가실 것 같지만 지금 작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늘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얘기 저는 검찰이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검사들이 상명하복 권위의식이 너무 세서 네. 민주주의 기본 개념도 없고 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법치주의 법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하시나 싶은데 근데 모자라도 가시니까 채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들 특성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한동훈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자꾸 장관직을 걸겠대요. 이 장관직이 본인 소유물이 아닌데 뭘 걸고 안 되면 난 이거 걸 테니까 당신 이거 걸어서 당신 내가 이기면은 당신도 간판 내려 뭐 이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연히 그런 겁니까? 아니, 검사 출신들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겁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도 무죄 구형할 때 예. 2012년 12월에 예, 예. 문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할 때 직을 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양당 간에 해야 될 때는 직을 거는 건 맞는데 그렇죠. 정치 영역은 타협과 설득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 검사들이 옷 벗고 바로 정치하는 것 검사 물을 벗지 않고서 하게 되면 검찰 수사하듯이 특히 공안통 같은 경우는 안은 똑같은데 포장이라도 세련된데요. 네. 특수통들은 거칠어요. 사냥하시던 벌들이라서 이게 정치가 아니라 사냥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2021년 3월에 수사 기소 분리 방안 법안 올라오니까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해서 이 직을 거는 게 그때부터 예전부터 그렇죠. 지금 잘 안 걸잖아요, 다. 네. 직을 걸어요, 자꾸. 그 뭐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국민이 준 권한인데 위임한 권한인데. 자, 조희진 제가 임 검사님 꼭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사실은 조희진 전 검사장이 정부 법무공단 네. 이사장으로 가셨던 건 때문이에요. 요게 2018년 서지영 검사에 의해 소위 검찰 미투 그때 JTBC에서 이렇게 첫 인터뷰를 하실 때의 눈빛을 저는 서지영 검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 진상조사단 단장 여성 검사고 여성 1호 뭐 쭉쭉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우리 임 검사님은 조희진 검사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셨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 뭐 제가 2001년 검사로 인간했을 때 여성 그 조희진 검사장 여성 1호였기 때문에 네네. 2001년부터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의정부 지검장으로선 제가 직접 모셨고 이렇게 네. 해서 같이 걸어온 세월이 있어서 제가 면면을 좀 알잖아요. 네. 뭐 많은 검사장들이나 검사들이 그런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자리를 받으시면서도 인사에 더 열심이지 정의나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열심이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네. 뭐 특히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한가 러브레터 같은 예. 그 여자 후배 때려잡아서 좀 아. 위에 어필하시는 그런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저런 사람이 무슨 제가 뭐 안태근 이야기를 조희진 검사장 의정부 지검 시절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거나 성매매 나간 검사장 부장 이야기를 제가 했었었는데 예. 그때 제 앞에서 제가 검사 게시판에 살짝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살짝 썼었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조희진 검사장이 저한테 불러서 막 혼을 냈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여성 검사 이러면은 여성 후배, 여성 피해자,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여자 아닌가요? 검사들이 선배들의 역할은 뭐냐면 여자 후배들의 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진압조나 무마조가 여자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비사간거 러브레터인데 그랬던 선배라 갑자기 그러니까 검사들이 안에서는 막 나쁜 짓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법과 정의 막 할 때 좀 저는 그런 때 구역질이 날 때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근데 이제 성격이기 조희진 때문에. 검사장이 또 간 곳도 그래서 그 이후에 서지현 검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지켜보겠다 했는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야, 이거는 봐주기다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예. 그 진상조사 결과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이분이 간 자리가 또 정보법무공단이에요. 이거 그 가뜩이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하면서 1심에서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겼던 검사들을 다 해촉하고 그다음에 정보법무공단에다가 그 대리를 맡겼단 말이죠. 이거 패소할 결심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하필이면 소위 친윤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 검사장을 정보법무공단으로 보냈어요. 그 패소할 결심 시즌 2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 고소장 위조 여검사 있지 않습니까? 부산지검에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도 검찰에서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봐주기 기소했을 때 그 찻대고 풋대고 가장 경미한 표지 위조로만 기소를 하고 피고인의 고소장 위조 여검사도 법정에서 나는 형식적인 서류인 아무 내용상 차이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만 위조해서 별거 아니에요라고 변명했고 검찰도 그 고소장 위조 여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표지만 위조했어라고 아름다운 합창을 해서 법원을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와 이 행정법원도 똑같을 건데 이제 원고와 피고가 같은 마음이라 합심해서 법원을 설득하고 있는 중으로 그러니까 보여져서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럼 뭐 그렇게 하라고 조희진 선대본부장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성 선대본부장 하셨어요. 조희진 검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법무공단을 운영할지도 보여지는 거니까 패소할 결심이라고 의심하실 건 없고 뭐 확신하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피고 대리인 조희진 정보본부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당사자 대립 구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사로서 사과드립니다. 네. 자, 검찰 특활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내용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했을 때 우리 이문정 검사님께서 자는 척하는 검찰을 깨우려면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마침내 세상에 일부 공개됐어요. 어떻게 이 공개되는 판결 보고 어떤 생각? 그 어떤 당연한 판결을 너무 오래 걸렸고요. 2년 9개월인가 3년인가 걸렸어요. 결국 받아냈지만 뭐 백지거나 없어지거나 보이지도 않거나 지우거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그 소송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허탈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희망을 보는 건 지금 특활비 쓴 사람들이 조심할 거고요. 특활비가 나눠 먹기 맞거든요. 저도 특활비 내려오는 거 받았으니까. 받으셨어요? 받았죠. 정기 지급분 이번에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 뭐 보니까. 각 청에 뿌려지는 정기지급분에 나오는 거는 뭐 검사장이 지청장이 알아서 뿌리는 거니까 아마 네. 검사장이 회식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런 거고 제가 예컨대 충주지청에 있었을 때 네. 윤대진 검찰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갖다가 한 2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특활비 때문이었는데 막 그 생색 낼 때 저한테 네. 이번에 문무일 총장님께서 특별히 충주지청을 특활비 500만 원 챙겨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잘 쓰라고 지청장한테 하지 왜 나한테 하나 싶은데 여하튼 네. 저한테 전화해서 그 생색을 내셔가지고 그 충주지청에 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지청에서 저 같은 경우도 검사들한테 경료비로 그대로 썼으니까. 아, 받아보셨군요. 그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본인이 먼저 얘기를 그러니까 해 특활비가 주셨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정기 지급이라고 할까 나눠 먹기가 많아요. 용돈 주는 거. 그다음에 이게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내가 예뻐하는 애, 내가 그런 원하는 수사하는 애들한테 경력으로 주는 게 그거 더 열심히 하라는 거고. 예컨대 제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 있었을 때 네. 저희 방에 수사관 실무관 한 명 배치 안 해줬었고 예, 그랬죠. 수사권도 안 주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인력을 주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몰랐던 세금도 안 내요. 그걸 예컨대 뭐 제가 소문 듣기로는 월성 원전이나 뭐 울산시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특활비 뭐 1억 이상 갔다는 소문도 있었으니까 뭐 4, 5천씩 몇 번 가면 1억 금방 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돈잔치가 일어나니까요. 오. 그러니까 그건 세금을 안 내서 정말 저희가 예컨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에 네. 검찰국 검사들이나 대검 검사들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이 특활비로 나갔다던데 그걸 우리는 오리발이라고 불렀어요. 오리발?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징빙서류도 없고 그 용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가 많아서 윤석열 총장님 때도 특활비가 그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고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만 원씩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제가 검찰총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사를 하거나 원하는 그런 이뻐하는 사람들한테는 채찍과 당근 중에 아주 좋은 당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기 지급분은 하고 그다음에 매달 15명, 이 15명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정기 지급한 거 보니까 65개 청이더라고요. 그 고검부터 해서 그 지청까지 65개 청에 정기 지급이 되고 매달 15명한테 최대 현금 수천만 원 특활비가 지급됐고 근데 그러고 나면 절반은 전부 다 총장목. 이중장부하고 무슨 뭐 아니, 금고 뭐 얘기가 쭉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서구별을 못한다고 제가 좀 비판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특활비 어마무지한 특활비를 골고루 나눠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뻐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데다가 다 돈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몰아줬다. 내 마음이니까. 근데 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게 이영렬 안태근의 그 돈봉투 사건도 있었지만 그랬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총장이 돈봉투로 기자들한테 또 뽑기 맞습니다. 뭐 이런 나쁜 짓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없으신 분들이 많고 검찰에서는 법은 내가 법인 분들이 많아서 개념이 없으세요. 내 마음이에요. 그 특활비가 쌈짓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쓰이니까 뭐 돈벼락을 맞는 검사들이 좀 있죠. 예, 그 전에 양재택 검사가 최은순 씨한테 빌린 돈을 특활비로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 부운영비가 원래 스폰서가 다 있어서 부운영이나 청운영은 스폰서가 하고 그런 거는 내 용돈이신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꼬리표가 없으니까 돈을 빌렸다, 뇌물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갚았냐? 어떻게 갚았냐? 특활비로 갚았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그런 거는 참. 안 되고 우리 검찰이 하는 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창피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서류가 일부 폐기되거나 또 폐기돼 왔던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서 소송 들어가면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승수 변호사는 이거는 범법행위다. 근데 검찰에서 못할 테니까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해야 된다. 이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안 하는 건 100%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제가 국가배상소송을 하는데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이 4년이나 끌었던 게 대법원까지 가서 저한테 주라고 법무부에서 주라고 확정된 서류들이 있어요. 법무부가 없대요. 그래서 똑같아서 제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감찰을 요청했어요. 무단 폐기했거나 있는 데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징계해달라 그랬더니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얼마 전까지 다 공람 종결 처리 통보가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없앴다. 예, 다음에 없앴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